극값차를 이용하는 문제들이라고 하면 거의 한 30%, 거의 50%에 가까우게는 극값차가 대부분 4로 출제되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당연하게도 A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 얼마죠? 최고차 한계수 1로 제일 많이 나오죠. 그쵸? 이 L 같은 경우도 자연수로 나온다고 하면 가장 간단한 숫자가 L이 1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가장 간단한 조합이 A가 1, L이 1, 그때 극값차가 4.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1, 1, 4 상황이라고 이 책에서는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외운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시면 되냐? 네, 안녕하십니까. 다정수학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가 다항함수에 이렇게나 집착할까요?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고이고고인 입시판에 항상 등장하던 다항함수. 이 녀석 과연 어디까지 정복되었을까요? 책 다정, 다항함수 정복하기를 통해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정책의 3차 함수 미분편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비율관계, 극값차, 이제 세근합 보존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3차 함수의 비율관계입니다. 이제는 너무도 유명해졌죠.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가르치지 않는 강사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가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명해진 게 2018년도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이렇게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극대의 극소를 지나는 선 이렇게 긋고요. 이때 극대점, 변곡점, 극소점, 만나는 점 했을 때 이 길이의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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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즉,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은 변곡점을 지나는 이러한 선을 그었을 때 이 극소점이랑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다. 마찬가지로 극대랑도 1대 루트 3이다. 지금 이 상황은 꼭 극대나 극소일 때만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일반화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건 차함수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어야 해서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비율관계에 대한 증명은 보통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나 저희 다정책에는 거리곱을 이용하여 한번 증명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냐면 자 1대 루트 3을 거리곱을 한번 연습해 볼 겸 증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최고차 한계수 A에다가 요 길이 M이죠. 요 길이 M이죠. 그래서 M의 제곱을 하시고 기울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서 계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 자, 이 녀석의 도함수를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도함수는 당연히 최고차 한계수가 3a인 이러한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은 여기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 함수값 거리곱을 이용하여서도 구할 수 있죠. 자, 요 길이를 여러분이 L이라고 저희가 했으니까요. 요 함수값은 또 거리곱을 쓰시면 3a 곱하기 L의 제곱에 함수값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두 녀석이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당연히 a는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약분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게 m제곱은 3l제곱이라는 식이 남겠죠. 요거 이제 다시 계산해주면 m은 루트 3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l에다 루트 3배한 게 m이다. 이런 식으로 거리곱을 이용하여서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비율관계를 사용할 때 조금의 잔소리를 약간 해보려고 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A를 비율관계를 이용하여 구한다고 하면요. 아, A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비율관계를 이용하면 이렇게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2대 1이니까 1과 3을 2대 1 내분한 점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분점 공식을 막 이렇게 크로스로 막 곱해서 쓰고 계실까봐 제가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넣어놨던 페이지거든요. 이렇게 내분점으로 계산하는 것보단 이렇게 비율관계를 사용할 땐 특히나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냐? 자, 1부터 3까지 실제 길이는 여러분 2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3등분을 하니까 이 한 칸의 길이를 암산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암산으로 3을 나눠보시면 한 칸이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A라는 녀석은 3에서 한 칸 왼쪽으로 가면 되니까 3에서 3분의 2 빼면 되니까 이건 암산으로 충분히 3분의 7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분점 공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 칸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낫다. 이게 저의 잔소리였고요. 이제 이거를 활용하여 예제를 한번 같이 저와 풀어봅시다. 자, 예제는 총 책에 4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1번, 2번만 풀어드리고
3번, 4번은 제가 카페에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해설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꼭 체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페 주소는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F6을 구하라네요. 자, 먼저 해봅시다. 비율관계 사용하시면 이만큼이 1대 1대1이죠. 그럼 여러분, 이 길이가 4니까요. 한 칸의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러면 3에서 한 칸만 더 가시면 이 점의 x좌표는 5인 걸 우리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이제 F6을 구해보시면 되는데 뭘 쓰면 될까요? 거리곱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자, 요만큼 길이가 7인데 중근이니까 제곱해 주시면 되고 요만큼 길이 1이죠. 그러면 49에다가 최고차 한계수 2 곱하면 98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역으로 최고차항 계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 길이를 거리곱을 이용하여 구하신다고 하면 요만큼이 길이가 2니까 2를 제곱하시고요. 그 다음 이만큼 길이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계속하고 있던 3차 함수 비율관계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너무 쉬워요. 요 길이가 2니까 한 칸의 길이는 1이겠죠. 그러면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그 점과 근까지의 거리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x좌표를 막 구하려고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이렇게 거리곱이 익숙해지면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풀이 방향으로 좀 바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가 2잖아요. 얘를 x좌표를 마삼으로 구한다기보다는 이 길이가 1이겠구나의 관점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이 길이가 1이니까 1 곱해주시면 되죠. 그럼 요만큼 길이는 2의 제곱에다가 a 최고차항 계수 곱해주시면 되는데 걔가 4가 되니까요.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가조건과 나조건 읽어보면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 있죠. 가조건은 fx가 x축이랑 실근이 2개라는 것 뿐인데요. 3차 함수에서 실근이 2개라는 건 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x축이랑 접한다는 거고 또 극소값은 마이너스 4다. 그럼 여전히 y는 마이너스 4랑도 접하다는 얘기니까 3차 함수 여러분 이렇게 그려보신 다음에 자, 극대를 지나는 순간이 x축, 극소를 지나는 순간이 y는 마이너스 4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가조건 다시 보시면 fx랑 0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뿐이다. 그럼 얘가 알파, 얘가 베타다. 이런 얘기겠죠. 자, 기억부터 해볼게요. f 프라임 알파는 0이다. 이거 공짜죠. 자, 니은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요. 일단 요 문제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극값 차의 비례 관계 114 상황을 아시면 니은보는 그냥 보자마자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그건 아직 좀 이따 설명드릴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만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얘가 y는 마이너스 4라는 거요 여러분. 이 길이가 4라는 거니까요. 비율관계 사용하시면 요만큼 길이 L이라 하면 요만큼 길이는 2L이죠. 거리곱 사용하려고 하니까 2L에 제곱을 넣어주시면 요 4라는 길이는 최고차항계수 1 곱하기 이 녀석 2개 곱해주시면 되죠. 곱해주시면 4L 세제곱이니까 따라서 L은 1인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칸의 길이가 우리 얼마가 되는 걸 구한 거예요? 1이 되는 걸 구한 거죠. 자,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는 2가 될 거고요. 니은번 베타는 알파 더하기 3 당연히 맞죠. 자, 그 다음 F0은 16일 때 요거 한번 거리곱으로 또 사용해 봅시다. 자, 이렇게 좀 그려보고요. F0은 16 그러면 여기다 0을 적당히 갖다 놓으면 요만큼 길이가 이제 16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겠네요. 그때 알파와 베타의 제곱의 합은 얼마냐 이런 상황이죠. 좀 잘 보셔야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요만큼 길이를 m이라고 두세요. 그 다음 요만큼 길이는 우리 여기가 3인 거 구했으니까 요만큼 길이는 m 플러스 3이죠. 중근이니까 그거 제곱하시고 그럼 결국 16은 m 곱하기 m 플러스 3의 제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m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요. 근데요, 사실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3차 방정식이에요. 우리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죠? 그냥 적당히 성립하는 숫자를 대입해보면서 찍어가면서 찾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찍을 거라면 왜 이렇게 식을 쓰고 찍냐 이거예요. 저는 식을 보통 안 쓰고 찍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여러분도 할 수 있거든요. 요만큼 길이가 3이잖아요. 이것도 거리곱을 잘 쓰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좀 빠른 방법이겠죠. 보세요. 요만큼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이거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 16이 될까요? 를 5초만 잠깐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만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16은 여러분 4의 제곱인 게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만큼 길이를 1로 잡아보시면 1 곱하기 4의 제곱해서 16인 걸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만큼 길이가 1인 거는
찾을 수 있다. 이게 제가 사기꾼 같은 말이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3차 방정식 한 다음에 숫자 대입해보면서 찍으면서 찾잖아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요거 1 한번 해보시고 2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잠깐 들었고요. 하여튼 얘가 1이라는 걸 안 순간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제곱을 합하시게 되면 16 더하기 1이니까 17 이렇게 돼서 디귿번 틀렸다고 나오겠네요. 자, 이번에 설명드릴 개념은 3차 함수의 극값차입니다. 2차 함수와 4차 함수에서도 이러한 길이 공식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자, 2차 함수는 이 길이 L이라 할 때 요만큼 AL 제곱이에요. 요건 그냥 거리 곱쓰면 당연히 쉽게 증명할 수 있고요. 요 길이는 당연히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얘 제곱 곱하기 얘 제곱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비슷하게 3차 함수도 극속값과 극대값의 차를 공식화하여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식보다는 제가 지금 알려드릴 공식이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나는 공식 이거 진짜 외우기 절대 싫어하면은 저는 안 외워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거리곱을 알고 있는 분들은 요거 굳이 안 외워도 그냥 그때그때 한 2, 3초면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곱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긴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비율관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요 길이 3개가 다 같다는 건 앞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리곱을 이용해서 요 극대와 극소값의 차를 한번 공식화해서 한번 좀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길이가 2L이죠? 제곱하시면 4L 제곱 맞죠? 그거랑 요 길이 L이니까 곱하시면 4L 세제곱, 최고차항계수 곱하시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4AL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거 유도하는 게 진짜 몇 초 걸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외우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거리곱 써서 극값차 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요, 여러분. 극값차 공식을 쓰면 4AL 세제곱이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수능은 정답이 자연수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또한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어려워져서 틀릴 수 있잖아요. 너무 그런 상황은 평가원도 방지를 하고 싶어서인지요, 요 극값차 4AL 세제곱이 실제로 3차 함수에 나온 문제들을 다 제가 풀어보면서 느낀 건데, 극값차를 이용하는 문제들이라고 하면 거의 한 30%, 거의 50%에 가까우게는 극값차가 대부분 4로 출제되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당연하게도 A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 얼마죠? 최고차항계수 1로 제일 많이 나오죠. 그쵸? 이 L 같은 경우도 자연수로 나온다고 하면 가장 간단한 숫자가 L이 1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가장 간단한 조합이 A가 1, L이 1, 그때 극값차가 4.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1, 1, 4 상황이라고 이 책에서는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외운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시면 되냐?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릴 게 극값차의 비례 관계인데요. 여러분 요 질문 한번 같이 보실래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L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의 부피의 몇 배인가? 이건데 몇 배일까요, 여러분? 바로 답이 나오시나요? 요거를 우리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초등학생이 거듭제곱을 모르려나요? 하여튼 수학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구할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V라 하면 V는 L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2L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2L의 세제곱을 하면 되니까 8V이고, 결국은 8배라고 이렇게 답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실 이렇게 안 구하지 않나요? 생각을 조금 해보면 한 변의 길이가 L이었던 게 2L이 됐잖아요. 그럼 한 변의 길이는 2배가 된 거네요. 그럼 부피는 몇 배가 될까요? 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자, 부피는 한 변의 길이의 정육면체일 때요, 세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되면 전체 부피는 당연히 8배가 되겠죠. 우리 요거를 매번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지 않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2배가 됐다? 그럼 부피는 8배. 이러한 관점을 저는 극값차에 한번 접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일단 여러분이 극값차 공식을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극값차 공식은 4 곱하기 최고차항계수 곱하기 한 칸의 길이의 세제곱 이렇게 됐겠죠. 그럼
그럼 자, 여러분이 보시면 최고차 함계수는 1이고 한 칸의 길이가 1인 3차 함수의 극값차는 4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 1, 4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한 칸의 길이가 2라면 극값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이잖아요. 얘는 일정하고 L이 2배가 되면 전체는 몇 배가 되냐 이 얘기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비유로 들었던 정육면체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극값 차가 1, 1, 4, 이 4에서 8배가 된 3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문제를 극값 차를 묻는 문항이 나온다면 이 1, 1, 4 상황을 기준으로 한 칸의 길이가 뭐 몇 배가 되면 뭐 몇 배, 뭐 최고차 함계수가 몇 배가 되면 몇 배, 이런 식으로 이제 암산으로 대부분 풀거든요. 그러면 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면 최고차 함계수는 얘는 정비례예요. 얘가 딱 2배 되면 극값차도 당연히 딱 2배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겠죠. 그럼 일단 요거 이용해서 두 문제 제가 같이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요거예요. 자, 가족권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요. 요거는 0으로 수렴하니까 얘가 인수를 x를 2개를 들고 있으란 얘기죠. 그 말은 기하적으로 y는 3이랑 x는 0에서 접한다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교점이 2개, y는 마이너스 1이랑도 접한다 이러한 얘기겠죠. 결국 우리가 개형을 보자마자 여기까지는 정말 쉽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0이다 여기까지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되게 반가운 상황이죠. 최고차 함계수 1이죠. 현재 극값차는 4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에요? 1, 1, 4 상황이죠. 그래서 극값차 공식을 저는 사용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2, 4 상황을 기준으로 잡아서 되게 문제를 많이 풀어간다. 하여튼 요만큼 극값차가 4니까 한 칸 길이는 1이죠. 그러면 여기 x좌표는 3인 거 좀 빠르게 잡아볼 수 있죠. f4의 값을 구해보래요. 거리곱 이용해서 구해보시면 4의 제곱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럼 16이고요. 요만큼 길이가 16이니까 y는 3에서 16 올라간 정답 19 이렇게 이제 뭐 좀 빠르게 풀면 10초면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 f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이 녀석이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결국 웃긴 게 요거 3차 함수거든요. 3차 함수의 미분점이 하나가 되라 이 얘기고요. 이미 a, 0은 지나야 돼요. 그런데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건 a에서는 미분 가능하게 그려야 한다는 거고, 미분 가능하려면 a에서 접해야겠죠. 그래서 뭐 조금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a에서 접하고 3에서 뚫는 이러한 개형을 쉽게 그려볼 수 있죠. 그때 gx의 극대값이 32래요. 잠깐만요. 기본이 되는 상황이 1, 1, 4였잖아요. 이번엔 거꾸로 갑시다. 극값 차가 몇 배가 됐어요? 8배가 됐죠. 근데 최고차 함계수 1은 고정이죠. 그럼 얘가 몇 배가 돼야 돼요? 얘가 2배가 돼야 극값 차가 8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한 칸의 길이가 2인 3차 함수였다. 그럼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율관계 써보시면 한 칸이 2니까 2, 4, 6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a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거리곱 쓸 거니까요. 요 길이가 6이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f4를 구하라네요. f4 같은 경우는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얘는 3차 함수였죠. 그래서 2차 함수는 얘를 x-a로 하나 인수 하나 없애면 되니까요. 결국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여전히 이 길이는 당연히 6 나오겠죠. f4는 요만큼이니까 거리곱 쓰시면 1 곱하기 7 해서 정답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극값 차였고요. 그래서 극값 차는 1, 1, 4 상황에서 적당하게 비례관계를 이용하여 풀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힘들어하면 극값차 4al 세제곱 암기하셔서 풀으셔도 되고, 저는 암기가 너무 싫어 이러면 그냥 이거 시험장에서 거리곱으로 그때그때 증명해 가면서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세근합 보존입니다. 세근합 보존도 요즘에는 워낙 또 유명해졌죠.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fx가 0되는, 즉 fx가 x축과 만나는 이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을 구해주시면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임의의 1차 함수를 그었을 때 3차 함수와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다면, 그러면 이 PQR을 구하는 방정식 역시도 이 3차 함수와 mx 플러스 n을 이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녀석 방정식의 근은 당연히 PQR일 거고요. 이 방정식을 여러분이 정리하신다고 할 때 변하지 않는 게 3차항이랑 2차항 그 개수들은 변하지 않죠. 굳이 이렇게 한번 써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세근의 합은 여전히 얘와 같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임의의 직선과 만나는 세 실근의 합은 항상 3차항계수와 2차항계수의 b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이건 거죠.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이 3차 함수와 이렇게 접하는 선이 있을 때 x좌표가 1, 마이너스 4죠. 자, 이때 3차 함수에서 2차 함계수가 없죠. 즉 세근의 합은 현재 0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0은 임의의 직선과 만나는 세 근의 합도 계속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세 근의 합도 0이 될 거고 제가 베타의 x좌표를 한번 알파라고 놔보면요. 알파 더하기 중근은 두 번을 당연히 더해 주셔야겠죠. 그렇게 하면 0이 나오잖아요. 결국 알파는 마이너스 2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x좌표 구했으니까 선분 AB의 길이 구하는 건 정말 껌이겠죠. 그래서 세근합 보존은 주로 언제 사용한다?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 다른 점의 좌표를 구할 때 진짜 제일 많이 사용한다. 자, 많은 기출문제 있는데 제가 한 문제만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고 y는 fx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이다. 요거 두 개, 어떻게 두 개인지 못 찾는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 곡선에 접해야 되니까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고요. 하나는 그냥 원점에서 접하는 직선을 그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얘가 가다가 이 녀석과 언젠가 한 번은 만나겠죠. 자, 이때 접하는 직선은 두 개인데 이 두 접선과 y는 fx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들의 x좌표. 그럼 얘네를 말하는 거겠네요. 그럼 얘네들을 제가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좌표의 합을 s라 할 때 10s를 구하라. 결국 s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 딱 보시면 얘도 얘분의 얘 하시면 세근의 합이 3이라는 거 알죠? 이 3은 항상 보존되겠죠. 그럼 그 3은 첫 번째 요 직선부터 보시면 세근의 합이 0 더하기 0 더하기 베타니까요. 베타는 3인 거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0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요. 알파는 뭐 안 써도 되죠. 2분의 3인 거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둘 더하시면 2분의 9이고요. 10s를 구하라고 하니까 정답 4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근합 보존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잔소리 딱 몇 개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거를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이러한 실수를 조금씩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책에다가 여러분이 실수할 것 같은 것들을 조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로 중근은 두 번 더한다 이거예요. 한 번만 더해놓고 알파1 더하기 알파2가 뭐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런 식으로 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죠. 이렇게 이 녀석의 세근의 합은 a1, a1, a2이니까요. 세근의 합을 구하실 때는 반드시 중근이 있다면 두 번 더해야 한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하셔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허근이 존재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요. 자, 얘가 y는 n이랑 만나는 x좌표가 b1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이 녀석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얘는 b1이랑 하나 만나니까 얘가 b1이랑 같겠네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 fx와 y는 n이랑 이렇게 방정식으로 이콜을 해보시면 이 방정식의 세근은 어떻게 돼요? b1 하나랑 허근 두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정식들 풀어보시면 요거 이제 풀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x-b1 하나랑요. 여기에 뭐 x제곱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여기 판별식이 음수인 이러한 2차가 있겠죠. 여기에 나오는 근도 허근이긴 하지만 근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허근의 합도 여기다가 넣어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플러스 두 허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그냥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세 개의 실근을 잘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중근도 근이 두 개니까요. 그래서 세 개의 실근을 잘 더한다고 하면 이건 절대 실수할 리가 없겠죠. 자, 다음에 설명드릴 개념은 세 근의 합은 변곡점의 x좌표의 3배라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차 함수는 이 직선과 만나는 세 실근의 합은 계속 유지됐죠. 그럼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는 선을 제가 그었을 때요. 변곡점의 x좌표를 p라고 하고 나머지 x좌표들을 각각 이렇게 두신다고 하면요. 당연히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때 세근의 합을 구해보시면 우리 합이 3p잖아요. 이 3p는 변곡점을 지나는 어떠한 임의의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세 실근을 갖는다면
계속 3p가 되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이렇게 임의로 하나 긋고 그럼 얘를 p 플러스 베타, 얘를 p 마이너스 베타 하면 당연히 여전히 세실근의 합은 3p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아까 했다시피 이렇게 변곡점과 만나는 세근의 합은 3p가 될 거고요.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세근의 합은 항상 유지되니까요. 얘랑도 같겠죠.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항상 3p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걸 유도할 수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개념의 주제인 세근의 합은 변곡점의 x좌표의 3배이다. 즉 다시 말해서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변곡점의 x좌표 p의 3배. 두 녀석이 같다. 라는 상황을 알 수 있죠. 이게 마치 어떤 거랑 좀 비슷하냐면요. 결국 3차 함수의 변곡점의 x좌표 p는 알파, 베타, 감마의 산술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저는 어떤 거랑 비슷했냐면요. 우리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의 x좌표는 이런 만나는 두 녀석의 또 산술 평균과 같잖아요.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도 만나는 세 실근의 산술 평균과 같다. 이러한 특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알겠어. 지금 배운 것들은 주로 언제 사용하는데? 별로 유용할 것 같지 않는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언제 사용하는지 제가 이제 책에다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세근의 합을 알 때 변곡점의 x좌표를 구하는 느낌이에요. 요거는 재작년 수능 풀 때도 썼던 개념이니까요. 자, 이렇게 세근의 합이 0, 1, 5잖아요. 그러면 합이 6이니까 변곡점의 x좌표는 3 나눈 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구할 때도 있고요. 거꾸로 변곡점의 x좌표가 1이니까 세근의 합은 3이겠구나. 아, 그럼 알파는 5여야겠네. 이런 식으로 거꾸로 구하는 상황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곡점의 x좌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식을 작성할 때 2차항 계수를 적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변곡점의 x좌표가 2라고 하면 이거에 3배하면 우리 6 나오잖아요. 그럼 6은 세근의 합이 되죠. 그럼 여기서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니까요.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를 알면 2차항 계수를 쓸 수 있다. 물론 최고차항 계수를 알 때겠지만요. 최고차항 계수는 많이 주어지니까요. 변곡점의 x좌표를 알고 있다면 되게 2차항 계수를 식을 작성할 때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한다. 그럼 당연히 모두 되겠어요? 거꾸로 이렇게 2차항 계수를 알면 변곡점의 x좌표를 그려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3차항과 2차항 계수를 알면 습관적으로 변곡점의 x좌표를 구해보는 것도 저는 뭐 몇 초 걸리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은 습관이다 라고까진 생각해요. 그래서 세근의 합을 구해보시면 3이니까요. 얘를 3 나누시면 변곡점의 x좌표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1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일부 이용하여 곡선 밖의 한 점에서 3차 함수의 접선을 긋는 문항들 있잖아요. 대개는 이제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과 같다라는 식을 써서 다소 복잡한 식을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신다면 그냥 단순히 보자마자 암산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요거는 2024년도 수능 문제였는데요. 3차 함수 얘 한번 그려보시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미분 없이 그릴 수 있는 3차 함수예요. 그것도 이제 본 책에는 소개되어 있으나 요거 다 설명하면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바로 그려버리시면요. 자, y는 2랑 근이 0이랑 뿔마 1인 걸 아니까요? 이렇게 바로 그려버릴 수 있겠죠. 자, 이때 저희가 0,4에서 얘가 곡선에 그은 접선,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녀석의 x절편이 얼마냐 이러한 질문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접점의 x좌표를 지금 구해볼 건데 혹시 이 접점의 x좌표가 바로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겠나요? 저는 보자마자 바로 알거든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3차 함수 연장해보고 직선 연장하면 만나는 점이 반드시 있잖아요. 자, 이때 3차 함수를 f, 직선을 l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f에서 l을 뺀 함수, 차 함수를 그려버릴 수 있죠. 그래서 f에서 l을 뺀 함수를 여러분이 그려버리시면 f 빼기 l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에 접점의 x좌표를 제가 알파라고 하면요.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요 x좌표 0이 쭉 내려와서 0일 때 요 높이 차가 지금 2잖아요. 그럼 이 높이 차도
차함수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면 차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차함수는 변곡점의 x좌표는 3차 함수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직선을 뺀다고 해도 1차식은 2번 미분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함수 뺀다고 해도 변곡점의 x좌표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얘가 2인 거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이 길이는 극값차의 절반이잖아요. 이게 대칭일 거니까요. 그래서 극값차가 4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차함수가 최고 차항계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을 만났냐. 최고 차항이 1인데 극값 차가 4예요. 그럼 무슨 상황이었죠? 114 상황이었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칸의 길이는 1이다.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1인 거 알 수 있고요. 이 길이가 1이니까 알파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참 웃긴데 이건 구해봐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 x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y는 2랑 만나는 게요. 그래서 실제로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그려봐야만 알죠, 여러분. 여기서 접선을 날린 게 0,4를 지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여간 접선의 x절표는 이제 이 직선의 위에 두 점의 좌표 아닐까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로 우리가 배웠던 비율관계, 극값차의 비례관계, 차함수 등등을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요 문제는 사실 세근합 보존을 이용해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찍어볼 영상은 4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이 좋아야 저가 찍을 테니까요. 제가 공약으로 한번 이 영상이 좋아요가 5,000개가 넘으면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